생존이야, 생존 문제야. 씨발 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모든 원흉은 비대위식이에요. 여기 지금 비대위를 하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지 어느 누가 와도 이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비대위하고 구청하고 다 짜가지고 해봤는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왜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고. 기흥여림은 재접수에도 인가를 안 내준다 구청장이. 비대위하지. 여기 나오기만 해라. 비대위 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내가 다 후벼 뛸 테니까.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오랜 시간 재개발을 기다려온 이곳에는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대형 정비사업지 부가현 3구역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와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해왔지만 사업은 여전히 순탄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비대위 활동과 해임총회 논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기관의 중립성 문제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조합 내부 갈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말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개입과 중립성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가현 3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웅열 조합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무주공산이라고들 얘기를 해서 서로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현 3구역은 오랜 기간 사업 추진과 지연을 반복해온 곳입니다. 조합은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가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업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합은 이 반려 처분이 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 보완이나 협의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행정기관이 반려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조합 내부 갈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인가일로부터 청산시까지 그 사업 기간을 적은 게 문제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접수 후에 세움터에 사업시행 관련 전산 이기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부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하는 거로 시작을 했고, 그걸로 시작부터 부서협의 돌고 심의 진행했고, 관련해서 주민공람까지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사업 기간에 대해서 청산시까지를 72개월로 한 걸로 다 공람까지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문제 하자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해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 관련 그 행정심판을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기각이 됐고, 인가 관련해서는 법상 인가권자의 재량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바로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했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일정을 좀 당기려고 행정심판을 했던 게 어떤 일정은 일정대로 늘어지고 저희 조합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고 결국 치유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 15일 날 그 사업변경총회, 치유총회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부 일괄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구청장이 원래 인가를 김여한 데는 안 내준다라고 한 거를 조합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인가를 받으려면은 김여를 해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그쪽으로 해임시켜서 인가 받고 이사 가고 싶으니까 조합에 상근한 사람들은 다 비대위로 왔어요. 그 지금 보면 자기네끼리 다 그냥 아예 짰더만 판을. 그래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기분열만 불쌍하지. 동네에서 보니까 뭐 아주 삐쩍 말랐던데 사람이 말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당하면 지들이 사냐고. 여기에 비대위 앞장서는 사람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 없어요. 지네는 살기 편하지. 사업 늦어져도 뭐 상관없지 지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 계획, 일정, 조합원 권리관계가 구체화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합은 변경인가 신청을 통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말합니다. 그 문제가 정말 반려까지 갈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지, 충분한 보완 기회는 있었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판단이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측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일부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비대위 측 움직임, 해임 총회 추진 과정, 그리고 외부 인사들의 관여 정황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합니다. 다만 녹취록은 당사자들의 발언을 담은 자료인 만큼 그 해석과 판단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거 계속 도돌이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비대위를 움직인 건지 비대위들이 구청을 이용해서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려고 했던 건지 처음에는 일부 비대위들이 시작한 거는 맞았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구청에 민원 제기해서 구청에서 인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관이라는 구청이라는 데서 그런 일개 비대위 조합원들의 일부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줬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정황상 볼 때는 구청도 흔쾌히 어떤 뚜렷한 이유 목적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고 있다고는 또 생각지도 않고 어쨌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짓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부덕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 비대위들이 저기 해임총회 방에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김웅렬이 하는 그 사실 재접수를 하면 인가 안 내줄 거기 때문에 사실을 재접수해도 인가가 안 난다 그랬어요. 김웅렬이면 재접수해도 인가를 안 내준다 구청장이. 그러니 총회에 참석하지 말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냥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조합 내부 갈등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태도가 비대위 측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청이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특정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비쳤다는 것입니다. 비대위 측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이번 갈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대화에는 해임총회 추진과 관련된 논의, 조합 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합 측은 이 대화가 정상적인 의견 개진을 넘어 사업 추진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비대위 입장에서는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은 정말 중립적이었는지입니다. 구청장이 왜 여기에 이거 재개발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그 조합장 세우려고 그런다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조합을 아주 자기네끼리 찢어 달겨서 나눠 먹었어요 그냥. 이거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지금 이거 빨리 알려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휩쓸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가 못 받고 이거 사는 사람만 피해보고 피값도 안 오르고 좋은 시절 다 놓쳤어요. 이제 우리는 소리밖에 없어. 지금 어떻게 될라나 난 몰라요 이제. 조합 측은 이런 대화가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반려, 그리고 해임총회 추진이 맞물리면서 조합 내부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재개발 조합에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현 3구역의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복잡해졌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질수록 행정기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구청은 조합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특정한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 순간 행정의 중립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구청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비대위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으며 결국 조합 내부 갈등이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사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공공의 어떤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 공공에서 누구도 대놓고 부가현 3구역, 2구역을 전문조합관리인 체제로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서대문구 전체를 전문조합관리인 체제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구청장님 생각이 아래로 전파되면서 결국은 와전이 돼서 전부 공공관리로 가야만 깨끗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공의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이 대목을 두고 부가현 3구역 사태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행정과 외부 인사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조합 내부에서는 비대위가 움직였습니다. 비대위는 조합 운영의 문제를 제기했고 해임총회 추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이를 정상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사업 전체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조합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대위 활동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견제였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갈등의 장치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청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은 늘어납니다. 공사비 변동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 조합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이든 행정기관의 판단 문제든 비대위와 집행부의 대립이든 그 결과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최종 부담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됩니다. 사업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절차가 공정했는지, 행정기관은 중립을 지켰는지,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됐는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업 진행이 빨리 돼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겁니다. 좋은 시절 다 놓쳤어요. 이제 우리는 소리밖에 없어. 지금 어떻게 되려나 난 몰라요 이제. 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그 우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잡아서 가질 수 있다면 얘가 다른 어떤 곳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단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멈출수록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현 3구역 사태는 한 구역의 갈등을 넘어 공공이 정비사업에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